갈수록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우리의 은퇴는 빨라지죠.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평균 수명은 길어집니다.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꿈만 같다는 분들, 돈키호테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면서 매주 목요일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 세워보시죠. 우아한 노후. 자, 매주 목요일 동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뾰로롱 마법봉 봉선미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아한 노후를 만들어드리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우아하다와 목소리가 잘 어울렸어요. 우아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성찰도 있지만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 다들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전문가님은 요즘 들어서 내가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슬픔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빙고. 아유. 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 뭐든 배우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후의 삶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노후 준비로 연금 상품도 많이들 가입들 하고 계시죠? 사실 연금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연금 이런 용어들도 앞서 퀴즈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적격이면 더 좋은 건가? 비적격하면 왠지 적합하지 않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뜻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어가 이해하기 힘드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국가에서는 연금 장려에 힘쓰고 있지요. 국민연금이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으로만 노후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국민연금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 개인연금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금 상품에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액 공제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연금은 납입을 할 때도 또 연금을 수령을 할 때도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금을 납입을 할 때는 연소득에 따라서 세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게 돼 있고요. 또 노후에 납입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는 납입을 하는 동안에 세율 혜택을 받는 게 세제 적격. 네. 그리고 그 동안에는 그런 혜택은 없었지만 받을 때 그때 이제 세율 혜택을 받는 게 세제 비적격. 맞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제 적격이든 세제 비적격이든 모두 세금 혜택이 있는 건데 그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제 적격이란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겠고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까지 또 내야 됩니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은 납입 기간 중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지만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네. 제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연금 상품 중에는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다. 그리고 세제 적격 상품은 납입하는 중에 매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러니까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라는 거를 내야 되는 거고 세제 비적격 상품은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대신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세금 얘기가 나오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게 사실인데요. 용어가 생소할 뿐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은 세금 혜택을 받는 시기가 납입 중인지 또 연금 수령 단계인지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둘 다 그게 그건데 내면서 혜택 받으나 나중에 받을 때 혜택 받으나 그게 그건데 둘 중에 아무거나 내가 끌리는 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끌리는 걸로 그냥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유리한 게 다른 건가요? 네,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중
뭐가 좋고 나쁘다는 사실 일률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고요. 음. 다만 자금의 운영과 투자의 측면에서 강조점이 다른 거니까요. 내 상황과 여력에 맞는 상품을 상담을 통해서 안내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품이 잘 맞는지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쭉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니까요.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상황에서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 건지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적격이 분명 맞고 누군가한테는 비적격이 분명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나뉘지만 어쨌든 누구에게 어떤 게 더 잘 맞는지는 앞으로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 그 부분은 또 어떤 분한테는 그 두 가지 다 갖는 게 분명 아, 유리하다. 그럼요. 네, 이런 네.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오늘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전 없습니다. 상담 신청을 해주신다면 이게 모든 금융 상품이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모두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찰떡으로 맞는 음식이나 약이 어떤 분한테는 피해야 되는 음식이나 약이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 증권회사 또 보험회사에서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혼자 막연하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 중에서 봉선미 전문가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주신 사연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어린이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싱글맘입니다. 그동안 거창한 재테크 이런 거는 여유가 없었고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를 정말 줄이는 게 가능할지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 두 아들은 이미 20살이 넘었고요. 둘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이다 보니 노후 걱정이 앞서고 아직까지는 아이들 보험료를 제가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정작 본인들이 불입하겠다고 가져갈 때 좋은 상품을 가입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이들의 보험 점검과 확인 가능할까요? 와,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아들 둘을 혼자서 잘 키워내셨고 또 가장으로서 살림도 잘 이끌어 오셨고요. 네, 두 아드님도 각자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직업도 생기게 되면 부모님이 납입해 주시던 보험을 넘겨주시거든요. 이제 니들이 내라. 그렇죠. 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가져가라. 음. 그럴 때 괜찮은 보험인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보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할 때 설명 듣고 안내를 받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적절한 상품으로 잘 가입한 건지도 궁금하시고요. 또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잘 가입해뒀던 보험이야. 내가 이만큼 냈어. 그렇지. 엄마가 힘들게 이렇게 끌고 왔다. 큰 소리도 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 이게 넘겨주기 전에 바로 점검차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좀 일찍 괜찮은 건지 미리 좀 점검 받으셨으면 어떨까 싶은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이게 괜찮은 상품이었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미리 점검 좀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우선 형제가 비슷하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인이 된 자녀들도 대부분 부모님께서 아이들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을 하신다든지 또 권유를 하신다든지 하다 보니까요. 부모님이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가입을 하다 보면 가족 모두의 보험이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렇죠. 나나 내 남편,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그냥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렇죠. 가입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다 비슷하게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 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내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한번 보죠. 형제들 가입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첫째 아들은 실손보험 34,400원에 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지 않을 때부터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5만 원씩이나 불입을 하고 계셨고요. 어린이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성인보험에 17만 5천 원의 보험료로
무려 20년 갱신 100세 납으로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자를 어머님으로 하고 또 피보험자를 아드님으로 가입한 20년 납 종신보험도 20만 원씩 불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상품은 저축으로 생각하고 납입 중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 아니고 성인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다 갱신형이에요. 맞습니다. 건강할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저축으로 생각한 종신보험까지. 일단은 둘째 아드님도 들어보고 나서 화를 내죠. 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실손은 28,800원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10년 전에 가입하신 자녀 보험은 82,765원으로 암진단금과 암 관련된 특약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큰아드님처럼 역시 20년 갱신 상품으로 16만 5천 원에 100세 납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년 갱신 상품이라는 게 똑같네요. 두 맞습니다. 형제가. 네. 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거기다가 어디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다 20년 갱신 상품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자 이런 얘기예요. 20년 갱신이면 뭐 그래도 갱신 주기도 길고 20년 뒤에 갱신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20년 뒤에 갱신하고 40년 뒤에 갱신하고 60년 뒤에 갱신하고 80년 뒤에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세 만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계속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보장받는 동안에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0년 갱신이라는 게 20년 뒤에 한 번만 갱신된 돈을 내고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말씀해 주실 때마다 뭐 28,800원, 16만 5천 원 다 더해보니까 대략 거의 75만 원 돈을 내요. 애들 보험료만. 맞습니다. 네. 혼자서 보시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보험료로 매달 75만 원가량을 내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드시죠. 사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해야지만 보험료 할인은 물론이고요. 또 납입 면제 혜택도 더 넓은 범위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성인 보험의 면제 혜택이 예를 들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보험은 그보다 범위가 넓은 암은 일반암은 물론 초기암인 유사암까지도 면제가 되겠고요. 또 뇌는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전체, 그리고 심장은 급성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어린이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보장받는 범위도 넓고 그리고 또 납입 면제 혜택을 받는 범위도 넓고 맞습니다. 거기다 종신보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저축은 아니시거든요. 종신보험이. 물론 요즘은 단기납 종신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5년 납, 7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을 끝내고 나면 원금의 거의 100%를 돌려주면서 가입 후 10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즉 5년 납은 5년을 거치하고 7년 납은 3년 거치가 되겠죠. 네네.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비과세 혜택과 함께 납입보험료의 120%가 넘는 환급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판매가 되는데요. 전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20년 완납을 하더라도 해약 시 원금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불입하시는 경우는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저축이라고 함은 내가 낸 돈보다 쌓여야 저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이 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은 내 원금조차 도달을 못해요.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원금조차 도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 알고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20년을 납입을 했는데도 원금 도래가 안 되는 상품, 절대 저축 상품이 아니죠. 여러분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품이 맞나라는 거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20살이 넘었으면 가까운 미래에 아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고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여서요. 물론 사망보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불입 중인 종신보험은 과도한 금액에 무려 20년 동안 불입하는데 정작 20년 완납 후에도 해약환급금이 원금 도래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저축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상품인 거고요. 또 사망보장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필요한 시기여서요.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면 10,000원, 20,000원으로도 억대의 보험금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 진행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네. 결국 그 20년 납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해하시는 자녀분들 보험 앞서 우리가 설명하기로 두 분의 자녀가
5만 원 가량의 그렇죠. 예,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혼자서 벌면서 아이 둘을 키우셨는데 네. 매달 이 75만 원 가량 되는 이 보험료를 내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자녀분들의 보험 이제 봉선미 전문가가 바로 잡아주셨으리라는 네. 기대감을 갖고 4부로 건너왔거든요. 어떻게 바로 잡아주셨습니까? 네, 우선 통합 형태로 가입 중이신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하셨고요. 20년 갱신형이었던 건강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갱신형 보험료보다도 오히려 5만 원 정도 저렴한 12만 원에 각각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깐만요. 20년 갱신형이어서 20대인 자녀분들이 80년 동안, 그러니까 100세 만기니까 80년 동안을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불입하셔야 됐던 보험료가 17만 원. 그렇죠. 예, 17만 원이었죠. 예. 근데 그거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보험료가 어떻게 저렴해져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네,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의 상식선에서 생각하신다면 80년을 납입한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20년을 납입을 하다 보니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고요. 네. 어린이 보험은 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세부터 40세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은 요즘은 MZ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사에서 할인 혜택을 또 더해주고 있는데요. 기존 어린이 보험 할인에 10년 동안 입원 수술 등 치료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할인에 30%의 할인을 더해드리는 상품을 판매 중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5년 안에 질병력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의 질병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10년 동안이나 건강하다면 그래 보험료를 더 추가 할인해 주마.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살펴보고 설계를 받아보면 반드시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리한 조건을 찾으실 수 있겠고요. 보험료 자체가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린이 보험뿐만이 아니라 어른 보험들도 이렇게 10년의 병력을 보고 나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인해 드리는 상품들을 보험사들이 지금 출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기존에 불입 중인 보험을 교체를 하실 때도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몸이 건강해서 맞아요. 병원도 안 가는데 맞아요.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내야 돼? 이런 맞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진짜 병원을 웬만한 뭐 감기나 이런 거 말고 그럼요. 진짜 큰 병 앓은 적 없고 난 웬만하면 진짜 병원 안 가. 그런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은 하는데 보험료 너무 비싸게 내. 이런 맞습니다. 분들 할인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할인율이 지금 원래 할인되는 거에다가 또 30% 추가 할인을 그렇습니다. 해주니까 어린이 보험 할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지금 안내해주신 10년을 보는 이런 상품들 꼭 알아두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 보험으로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에 비갱신형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큰아드님 같은 경우는 전에 가입을 하실 때는 운전을 안 하셨지만 현재 상태에는 운전을 하고 계시고 시작하셨군요.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군인이셔서 상해 위험도 걱정을 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5만 원씩 내시던 운전자 보험은 최근 변경된 법 적용을 적용을 해서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그리고 벌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등 빠짐없이 채우고 거기에 상해까지 신경을 써서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3,900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전에는 운전도 안 하고 계셨는데 운전자 보험 5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운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상해 위험까지 있어서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채웠는데도 13,900원으로 가능했다. 5만 원 너무 과했어요. 예, 자동차 보험도 있는데 사실 운전자 보험도 우리가 가입을 해요. 거기다가 또 매달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기름값도 나가야 되지 유지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세금에 뭐에 많죠. 네. 그러니 요거라도 매달 나가는 거 거의 3만 원 이상을 줄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선 매달 두 아드님들 보험료만 74만 원씩 또 75만 원씩 이렇게 지출되던 부분을
32만 원으로 줄여드리면서 음. 매달 40만 원이 넘는 보장성 보험을 할인을 해드렸고요. 어. 결국 매년 500만 원씩 20년만 계산을 해도 1억이 넘는 돈을 절약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고. 절약하신 돈으로는 어머님 노후를 위해서 10년 납 변액 연금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가입 후 14년 후부터는 연금 수령을 개시를 해서 종신까지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보험료는 변액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연금 수령 시까지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달리 7%를 최저 보증으로 보장 지급해주는 연금 상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서 아이들한테 이 보험을 물려주는 것도 고민이지만 내 노후도 걱정입니다. 이런 너무 얘기하셨잖아요. 걱정이죠. 네, 예. 네. 혼자서 벌고 계시고 또 이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아이들한테 매달 이렇게 좀 교육비며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셨을 테고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서 내 노후는 어떡하죠?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낭비되고 있던 그러니까 그냥 줄인 게 아니에요. 낭비가 되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서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절약을 해주셨고 그 절약하신 돈으로 변액 연금 상품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이 종신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노후까지도 탄탄하게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고정지출인 자녀분들의 보험료 낭비되던 부분을 줄여서 보장도 커졌고요. 납입기간도 100세 납. 그리고 20년 납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어머님의 노후 플랜까지 탄탄히 안내를 해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이렇게 점검 받으시고 여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력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저축 그리고 내 연금 대비까지도 알차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노후 플랜까지 걱정 없이 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은 세금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고정 지출인 보험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